네, 그야말로 뭐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양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중국에서는 바로 맞불 작전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주식시장도 보니까 이미 뭐 외국인 국내 증시에서 선물 지금 9,800개 넘게 매도를 하네요. 네, 그러네요. 일본 니케이도 지금 8.5% 가까이 폭락을 그러게요. 하면서 일본에서도 지금 사이드카가 아니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네요. 네. 지금 네, 그래요. 자, 가시죠. 네. 자, 트럼프 행정부 관세 또 네, 자동차라든지 네. 철강 업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 박광래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구님. 자, 이제 지금 자동차 관세는 이미 발효된 거죠. 4월 3일부터. 네. 네. 그러면은 이게 25%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다가 자동차 수출만 한 51조 원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오늘도 뭐 현대차, 기아 할 것 없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예.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의 한 절반 정도를 네. 차지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현대차나 기아가 말한 것처럼 가격 인상을 없이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25%만큼 관세 비용을 이제 회사가 또 안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만큼의 이제 실적 눈높이 하향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좋을 수는 없다 네, 이 네, 말씀이네요. 네. 네.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그룹 그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4년 동안 31조 원, 우리 돈으로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친 격인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4년간 30조 원 정도 투자한 예. 것이고요. 그게 이제 투자가 다 완료가 된 시점은 이제 애석하게도 트럼프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러네요. 효과가 본격화 되기 네.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투자 자체로 관세 여파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사실 협상의 카드로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으나 결국에는 모든 자동차 업체에 똑같이 25% 관세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순진하게 네. 정의선 회장이 그렇게 하고 그날 여러 가지 그 발표하던 날 동영상을 보면 또 우리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뭐 연설하는 모습이나 보면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참 순진한 게 어쩌라면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배에 실어서 수출하는 저기까지도 잘하면 관세 한국은 면제일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그런 거는 예, 저도 순진하게 그렇게 좀 믿었었는데 그러셨구나. 일부 기대를 했으나 네. 약간 이제 일단은 25%로 됐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주고 네.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25% 관세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관련된 부품사들의 실적 악화는 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 기아차보다도 도요타가 더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나 기아, 도요타 둘 다 모두 그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네. 다른 업체보다 높지는 않은 편이어가지고 네. 이제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 상태인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그런 투자는 긴 안목에서는 적절한 전략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정말 효과를 거두어서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만약에 될 경우에는 4년 뒤에 관세 정책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의 그런 생산 능력 확대가 그때는 진짜 많은 빛을 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뭔가 변동성이 커지는 자체가 좀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뭔가 좀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데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가격 인하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차에서는 가격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2달 동안은 예.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가격을 현대차가 올리지 발표를 했고 않겠다. 기아도 관련한 공식적인 코멘트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가 둘 다 모두 미국에서 재고를 한 2달치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달 정도까지는 영업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문제일 것 그 이후 같아요. 수출 물량에 네, 대해서. 그래서 이제 2달 사이에 어떠한 전략을 펼치느냐, 아니면 2달 사이에 그런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영권님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자동차 관세 때리는 거 이것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한테는 오히려 재고 소진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이제 일부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차나 기아는 네. 석 달치 정도의 재고를 아. 가지고 있어서 예.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모델은 재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소진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으나 어떤 논리로 그게 소진된다는 거죠? 관세. 그러니까 관세 되기 전에 좀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좀 팔면은 그게 또 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전사적인 입장 그리고 전 브랜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에서 올 수 있는 플러스 효과보다는 이 관세 정책 자체에서 오는 마이너스 크기 때문에 네. 종합해 보면은 지금은 좀 힘든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자동차하고 철강 업종 다 섹터 커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 자동차 지금 얘기 나왔고 철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미리 좀 매를 맞은 셈인데 이게 그럼 철강이나 자동차에 추가로 어떤 관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나온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일단은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 그런 분위기고. 근데 철강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네. 이미 트럼프 1, 2기 때 좀 많이 관세를 얻어 맞았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포스콘, 현대해철 같은 주요 업체들이 대미국향 물량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견기업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대형사 위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미국으로 가는 물량은 전체 판매 물량의 한 2에서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관세 정책 때문에 전사 실적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의 관세 정책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인한 간접적인 조금 영향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번에 그 대미 투자 계획에서 자동차 공장도 자동차 공장이지만 그 루이지애나 주에다가 현대제철 투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국내에 있는 현대제철대로 국내 공장은 공장대로 만들고 추가로 루이지애나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루이지애나 투자하는 만큼 그것만 현대제철의 국내부는 상수되거나 이쪽은 뭐 아예 뭐 공장 폐쇄나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현대제철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네. 이번에 미국 투자로 인해서 예.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다. 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말씀 잠깐 하신 것처럼 국내에 있는 설비를 떼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내에 그런 생산 감소의 영향은 좀 적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긴 장기적인 호흡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네. 한 뭐 5년 정도의 중기적인 텀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국내 철강 업계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 일단은 중국이 지금 생산 능력을 감축하겠다라고 올해 초에 선언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네. 제조업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좀 상쇄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정부가 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을 지금 결정을 했고 네. 지금 다른 열연이나 컬러 강판 등에서도 관련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께는 좀 좋은 뉴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대제철뿐만이 아니고 박 의원님 네. 포스코 홀딩스가 네. 철강 회사입니까? 2차 전지 회사입니까? 일단은 매출이나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은 철강 네. 회사죠. 지금 철강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한 70% 정도를 철강에서 70% 벌고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철강 회사인데 주가를 그려보면은 포스코 퓨처엠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걸 딱 정확하게 디파인하기는
있지만은 네. 일단은 이익 측면만 놓고 보면은 철강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섹터를 커버하시니까 좀 전략을 세워주세요. 지금 뚜들겨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방송은 잡혔는데 네. 네. 그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참 좀 되게 나오기 싫으셨죠. 되게 싫다기보다 좀 민망, 예, 미리 좀 그렇죠, 미리 그렇죠.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좀 전략을 왈가왈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한두 달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국내 철강 업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1분기 때 판매량은 괜찮았는데 예. 지금 중국산 저가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이 조금 가격을 많이 싸게 판태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살짝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4월 하순경이나 5월 초순경이 잡혀 있을 실적 시즌까지는 조금 변동성은 지속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의외로 1분기 때 환율이 높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네. 실적은 양호할 텐데 2분기 이후부터 본격화될 좀 자동차 판매 둔화가 좀 걱정됩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 판매만 해도 3월 달에 굉장히 판매 대수가 급증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관세가 시작이 되면은 차가 비싸질 걸 우려하면서 미리 사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 패닉 바잉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는 수요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4월 달 숫자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관세 정책의 임팩트가 얼마 정도를 미치는지를 한번 보고 나서 5월부터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 4월 데이터가 보통 5월 초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내려와 버렸는데 이 레벨 다운된 것이 좀 박스권을 유지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분석해라, 전망해라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좀 분석이라는 게 좀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를 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관세를 갖다 밀어붙이니 미국 사람들이 조금 더 테슬라를 살 만한 유인이 생긴 거 아니냐. 테슬라에 좋은 듯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 중국에서 또 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게 이제 워낙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테슬라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과매도 국면입니까? 아직 이거 지금 아직도 좀 더 빠질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의 그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 예. 테슬라가 만들었다라고 과언이 그렇죠. 아닌데 네. 그 선도자인 테슬라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후발주자한테 기회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네. 다 같이 지금 밑으로 가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찌됐든 관세 정책이 시작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를 안 사는 사람들이 다른 브랜드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아하. 결국에는 테슬라의 판매 감소는 다른 브랜드한테 똑같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해소되면은 제일 많이 반등할 수 있는 것도 역시나 테슬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직접 공적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관련한 신차나 기술들이 많이 발표될 때마다 스토리라인에 따라서 주가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 보신 것처럼 1분기 인도량이 좀 부진을 했고 예. 2분기 때 실제 인도량이 얼마큼 회복할 수 있을지를 조금 보자라는 심리가 지금 우세한 듯합니다. 네. 그리고 박 연구원님 지금 이런 식으로 관세를 갖다가 자동차에다가 관세를 물리면은
미국 내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봐요? 뭐 실제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이미 관세 정책이 실행되기 전부터도 중고차는 조금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자동차 괜찮았단 말씀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안 중고차 떨어졌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네, 있었어요. 스물스물 오르고 있었고 그런 의미로. 네네 왜냐면은 관세 정책 이전에도 미국 신차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예. 지금 미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새 자동차의 평균 판매 단가가 네.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네. 있어요. 그래. 네. 예.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이 중요한 시장인 건데 예.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한 작년쯤부터는 미국에서도 중고차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이루어졌고 어. 근데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고차 쪽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CPI 또 물가 지표가 오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저도 보니까는 전체 인플레이션의 꽤 많은 비중을 신차 가격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모든 브랜드들이 가격을 안 올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하반기 되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실제로 말씀하셨던 CPI나 여러 가지 물가 지수에 예.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도미노식으로 미국 전체적인 경기에도 조금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예. 관세 정책 그 자체도 자체인데 전반적인 미국 경기 부진이 더 크게 지금 우려가 개인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루빈이나 리비안 뭐 이제 그 니콜라는 영 관로 바뀌고요. 루빈이 리비안 이런 종목들에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회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다 과매도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단기 반등은 가능할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일단 대장주격인 테슬라가 예. 일정 수준 판매가 반등이 되어야지만 언급하시는 그런 작은 전기차 종목들도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차그룹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은 현대차는 미국에서 대당 판매 단가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회사가 어떻게 가격을 매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네. 만약에 관세를 오롯이다 판매 가격으로 전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가 현재 지금 커버리지 비율이 40% 정도이기 때문에 네. 실제 가격은 10% 중반대 정도로 오르는 게 맞습니다. 10% 중반. 왜냐면 이제 25% 곱하기 이제 0.4 정도를 하는 것인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만큼 가격이 올라야지만 소위 말해 이제 회사가 비용 부담을 안 하는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네.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현대차나 기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도 다 똑같이 지금 가격을 그렇죠.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지금 보자는 거거든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올리면 다 같이 따라 올릴 텐데 이제 그 상승폭도 얼마가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장이 이렇게 패닉 셀이 나오고 뭐 투매를 부르고 하다 보니까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또 모멘텀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톤이 좀 달라지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가 돼서 이거 돈다는 느낌이 왔을 때 소위 현대차, 기아 이런 자동차 대장주를 살까요? 아니면은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손만 느끼려면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를 살까요? 반도체도 왜 소부장이 더 좋을 때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그런 협상력에 대한 차이가 예. 완성차 쪽으로 넘어간 지 좀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예.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으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완성차 쪽에서 기회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오늘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